카이리 어빙의 부상 공백 속 LA 레이커스를 만난 댈러스 매버릭스. 그러나 주사위 6을 던진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32점 퍼포먼스와 함께 유럽에서 돌아온 단테 엑섬이 7개의 3점을 터뜨리며 어빙의 공백을 완전히 지운 댈러스가 레이커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챙겼습니다. 여전히 팀은 부상 병동이지만 루카 돈치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댈러스. 그들의 다음 상대는 서부 컨퍼런스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네소타 팀볼브스였는데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없었던 지난 경기,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만난 미네소타는 자이언 윌리엄슨에게 얻어맞으며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3위 댈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농구 인사이드가 선정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3위의 댈러스와 디펜시브 레이팅 1위의 미네소타, 서부를 대표하는 닥건과 방패의 팀이 만났습니다. 과연 장점을 더 잘 발휘하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한편 부상병동이 관건인 댈러스, 세스 커리마저 없는 오늘, 하더웨이 주니어와 엑섬이 지난 경기처럼 어빙의 부재를 잘 메워줄 수 있을까요? 서부의 왕자를 노리는 두 팀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댈러스는 돈치치의 패스를 받은 그랜트 윌리엄스가 3점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네소타도 마이크 콜리의 컷인으로 첫 득점을 게시했는데요. 처음부터 돈치치가 댈러스의 공격을 혼자 이끌었습니다. 훌륭한 수비수 제이든 맥다니엘스 앞에서 가볍게 엔드원을 만드는 돈치치. 이어진 속공에서 데릭 라이블리 2세의 덩크를 만든 그는 미네소타의 야투가 말을 듣지 않는 사이 원정팀의 내 외곽을 골고루 폭격하며 무려 13대2의 런을 만들었습니다. 돈치치는 23점에 모두 관여하며 댈러스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댈러스의 수비는 놀랍도록 견고했고 손끝이 뜨거운 돈치치는 맥다니엘스를 상대로 3점과 함께 또 반칙을 얻어냅니다. 벌써 함성으로 가득 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 부상에서 복귀한 에드워즈가 채공 시간을 자랑하며 흐름을 끊었지만 1쿼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돈치치는 벌써 14점을 기록하며 1위 팀을 무자비하게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도 그냥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첫 득점을 기록한 에드워즈가 노련한 엔드원에 이어 넓은 시야로 팀의 첫 3점을 어시스트하며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팀을 깨워줬는데요. 격차가 2 포지션까지 좁혀지자 이번엔 댈러스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미네소타의 야투는 여전히 저조했지만 높이를 활용해 자유투를 얻어낸 그들은 돈치치에게 강한 압박을 시전하며 반전을 꾀했는데요. 그러나 돈치치는 라이블리를 향해 달달한 패스를 뿌리며 자신을 향한 수비를 공략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파울을 불러주지 않는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등 돈치치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후 해당 파울 장면은 돈치치의 손목이 강하게 맞은 것이 드러나며 아쉬운 판정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치치는 냉정을 잃지 않았는데요. 득점에 불을 끄지 않았던 그는 2점 하나를 추가하며 벤치로 향했습니다. 1쿼터 돈치치의 원맨쇼가 빛났던 댈러스가 30대26으로 4점차 리드를 챙겼습니다. 돈치치가 벤치에 있는 구간, 댈러스는 유기적인 패스와 함께 여전한 화력을 유지했습니다. 1쿼터 다소 무기력했던 미네소타도 골밑에서 본인들의 장점을 찾으며 팽팽한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엑섬이 운동 능력을 살린 러닝 덩크를 터뜨렸으나 하더웨이 주니어가 영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원정팀에게 야금야금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투입된 돈치치, 코트를 밟자마자 제이든 하디에게 멋진 패스를 전달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공격이 살아난 댈러스, 엑섬이 여전히 뜨거운 슛감을 보여줬고 고베어가 이른 시간 세 번째 반칙과 함께 물러가자 돈치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페인트 존을 두들겼습니다. 급하게 타운스가 코트를 밟았지만 미네소타의 공격은 또다시 림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라이블리에게 손쉬운 엘리웁 플레이까지 얻어맞자 더 참지 못한 크리스 핀치 미네소타 감독이 분노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3점으로 흐름을 끄는 미네소타, 핀치 감독은 빅맨들에게 적극적인 아이솔레이션을 지시했고 센터 나즈 리드는 돈치치를 연상시키는 멋진 패스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리드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돈치치의 패스를 잘 끊어낸 상황, 코너에 자리 잡은 그는 슈터처럼 3점을 터뜨리며 멀었던 격차를 금세 3점으로 좁혔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실책을 범한 댈러스, 반면 기세를 되찾은 미네소타는 리드가 45도에서 3점을 추가하며 드디어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는데요. 허약한 수비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댈러스, 돈치치가 멋진 패스로 동료들의 연속 득점을 만들어줬지만 골밑을 공략하는 미네소타 역시 본래의 공격력을 되찾으며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더웨이가 여전히 주사위를 분실한 사이 슈터의 영혼이 들어간 센터 리드의 3점과 함께 미네소타가 드디어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동료들의 지원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돈치치, 연달아 직접 야투를 마무리하며 아슬아슬하게 리드를 지켰습니다. 2쿼터 스코어는 60대59, 나즈 리드의 활약으로 미네소타가 한때 역전에 성공했지만 돈치치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전 후반 흐름이 바뀌며 치열한 경기를 이어가는 두 팀. 미네소타가 서서히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타운스의 풋백 득점과 자유투로 금방 동점을 챙긴 미네소타. 돈치치가 급한 불을 꺼줬지만 빅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미네소타는 자유투로 제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자유투를 내주며 기세가 꺾인 댈러스. 믿을 건 돈치치뿐이었고 페인트 존을 휘젓는 플로터로 돈치치는 벌써 31점을 기록하기 이릅니다. 흐름을 되찾아오려는 돈치치. 엄청난 시야로 라이블리 2세의 러닝 덩크를 만든 돈치치. 팬들을 뜨겁게 달구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쿼터 적극적으로 림을 공략하는 타운스가 페이드어웨이를 터뜨렸고 돈치치를 잘 압박한 원정팀은 역전 덩크까지 집어넣으며 댈러스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작전 타임 후 주사위를 잃어버렸던 하더웨이가 드디어 풀업을 넣었지만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미네소타는 마이크 콜리의 3점과 맥다니엘스의 플로터로 리드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적극적인 림 어택으로 득점을 쌓는 원정팀과 달리 하더웨이는 외곽에서 열심히 주사위를 굴려댔으나 자신의 3점이 별로임을 인지한 그는 속공에서 적극적인 엔드원으로 분위기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댈러스의 3점 부대가 영 재미를 보지 못한 반면 상대의 실책을 이끌어낸 에드워즈의 속공 레이업까지 성공한 미네소타는 3쿼터를 87대 82, 공격이 맡긴 댈러스를 상대로 5점차 리드를 만든 채 4쿼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까지 단 10점, 3점 0개, 야투율 30%를 기록하며 극도로 부진하는 하더웨이. 부담이 커진 돈치치의 야투가 흔들리는 사이 미네소타는 벤치 멤버들의 지원으로 착실하게 리드를 벌렸습니다. 타임아웃 이후 라이블리 2세의 덩크로 시작한 댈러스. 그러나 수비 과정에서 고베어를 제어하지 못하며 풋백 덩크를 얻어맞았는데요. 여전히 돈치치 홀로 외롭게 경기를 풀어갔으나 나즈리드는 유기적인 패스를 3점으로 마무리하며 외곽이 터지지 않는 홈팀을 괴롭혔습니다. 13점까지 벌어진 간격. 오늘 공격에서 유일하게 돈치치를 도와주는 라이블리 2세가 공격 리바운드와 속공에서 힘을 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리드의 몸엔 전성기 클레이 탐슨이 빙의하고 있었고 공을 잡은 그는 과감한 캐치앤슛으로 개인 커리어 하이인 7개째 3점을 터뜨립니다. 3점 차이. 이것만큼 오늘 두 팀을 설명하기 간단한 단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타임아웃 이후 빠르게 레이업을 성공한 댈러스. 오늘 하더웨이의 3점은 끝까지 이름을 외면했고 탑에서 터트린 타운스의 3점을 마지막으로 미네소타는 확실히 승기를 잡았는데요. 댈러스 역시 곧바로 벤치 멤버들을 투입하며 조용히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9대 101. 미네소타는 전반 돈치치의 퍼포먼스에 가로막혀 리드를 내줬으나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폭발한 나즈리드의 3점에 힘입어 값진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리드는 커리어 하이인 7개 3점과 함께 팀 내 최다인 27점을 기록하며 댈러스를 확실히 잠재웠습니다. 반면 댈러스는 돈치치의 39점 13어시스트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주사위가 잘못 나온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단 한 개의 3점도 집어넣지 못하며 10점에 머무른 것이 뼈아팠습니다. 이번 시즌 막아설자가 없어 보이는 미네소타. 과연 그들은 케빈 간의 시대에도 이루지 못한 우승이란 업적을 달성해낼 수 있을까요? 농구 인사이드와 함께 하시죠.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